조입니다. 근데 조의 조가 저조가 아니죠, 원래. 네. 보겠습니다. 조국, 윤 대통령의 민심 받들라. 이재명과는 반윤연대 과시도. 어제 현충일이었었죠. 네.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추념식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 지난번 부처님 오신 날에 이어 다시 한번 또 만났습니다. 두 사람 만난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네, 보셨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한 명 하면 이제 악수를 하면 갑니다. 이제 점점 자기 차례가 다가오니까 조국 대표가 일단 넥타이를 좀 다시 고쳐매고요. 하고 있다가 악수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들리진 않아요. 사실 너무 멀리서 잡아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쓱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 요 만남이 언제랑 비교가 되느냐. 조계종에서 부처님 오신 날 만났을 때랑 같이 좀 비교가 됩니다. 그 영상도 좀 같이 이어서 볼까요? 네, 조계종에서 만났을 때는 윤 대통령만 반갑습니다 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할 말 많다더니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어제 영상을 보니까 뭔가 입술이 좀 달싹달싹합니다. 근데 뭐 안 들려요. 근데 마침 조국당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알림을 보내왔습니다. 네. 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한마디 했다. 민심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별말 없이 움찔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뭐라고 포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터로 지금 어제 만난 바로 그 모습에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민심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는 포스터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최창열 교수님. 네. 사실 민심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 사실 악수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언제 했지 싶기는 저번엔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요번엔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 때고 지난번에 위치가 4월 초파일 날. 네. 오늘은 이제 어제는 이제 국회의원 신문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 신문인데 지난번에 아까 저 화면 보니까 그 4월 초파일 날 부처 탄신일 날 때는 뭔가 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안 했고 저분 제가 볼 때 작정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원 되고 최근에 그리고 조국 대표가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윤 대통령께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이 함축적으로 민심과 지금 괴리가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대통령실의 모습도 그렇고 네.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여당의 여러 가지 비대위의 활동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총선 민의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짧은 시간에 뭔가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악수하면서 네. 지나가는 인사 자리니까. 그래서 민심을 받들라고 얘기했는데 저 말 속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뼈가 들어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심을 지금 받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심을 받들지 않으니까 앞으로 민심을 좀 존중해라 이런 얘기라서 저 부분은 뭐 조국 대표가 아마 작정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걱정은 22대 국회 때 굉장히 이 여야 관계가 조국 대표 당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말이죠. 민주당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와 상당한 각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참 우려스럽긴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뭔가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한 것 같다. 하지만 저걸 보니 앞으로 국회도 22대 국회도 좀 힘들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조국당에서는 기자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뭐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 말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대요? 라고 문의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뒤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별말 없이 움찔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움찔한 것 같다고 한다는 건 성재준 위원님, 이건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보통 보도자료에 뭐뭐 한 것 같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은 잘 안 들어가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 대표가 작정은 자꾸 하시는데 네. 너무 작정을 많이 하시니까 좀 당황이 될 정도입니다. 21대 국회 때 같은 경우는 왜 저기 네. 뭐 복화술사도 계셨잖아요. 복화술사? 뭐라고 이제 뭐 김용민 이제 의원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그만 뭐 내려오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뭐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복화술사가 아니라 톡심술사예요 보니까 뭐 아까 자료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악수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움찔했다라고 하니까 네. 오히려 아까 자료 화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다가오실 때 조국 대표가 이제 넥타이를 이제 또 동여매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조국 대표가 당황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심을 받들라 이런 얘기를 저 자리에서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69회 현충일 추념식인데 네. 저기서 정치적인 문제가 나올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저 자리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 견제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시기가 있는 게 있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또 타이밍도 맞아야 되는 것인데 다 맞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민심을 받들라라고 했던 조국 대표의 저 얘기를 듣고 난이나 좀 받으십시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뭐 여론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요. 아니 하다가 대통령이 보내는 난까지도 거절할 정도가 되냐. 이게 뭐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난까지만 거절하고 거기다 막 버리겠습니다라고 포스트잇까지 붙여가지고 계속 지금 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그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성재준 의원님 말씀은 아니 현충일 추념식 자리가 지금 그런 뭐 민심 받으십시오라고 그런 얘기를 할 자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 조계종에서 만났을 때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가 자리가 자리인 만큼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 뭐 꼭 참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임세윤 의원님. 근데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과 현충일의 자리는 조금 또 다른 것이냐. 부처님 오신 날에는 얘기할 수 없는 자리고 현충일 추념식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자리에 경중을 따지긴 좀 어렵죠. 둘 다 이제 굉장히 숭고하고 의미가 있는 자리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앞서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에는 첫 만남이다 보니까 뭔가 처음부터 대통령과 이제 악수하고 언론 지켜보는 자리에서 뭔가 막 대통령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첫 만남부터 그런 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고려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현충일 날에 이야기하신 거는 저는 이제 저 영상에서는 사실 잘 안 보여요. 말씀을 하신 건지 안 하신 네. 건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의도적으로 조국 대표를 안 보고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들었을까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대표는 제1야당이 아니고 어쨌든 제3야당으로서 뭔가 세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끊임없이 했었고 네.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들이 그 전혀 반성 없고 그 국정 기조도 바뀌지 않고 지난번에 그 최혜병 문제 뭐 거부권이란가 등등 민심과 어긋난 일을 하고 있으니 네. 그 세빙선으로서 제3당의 역할로서 목소리를 한번 내겠다라는 의지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뭐라고 하긴 좀 그랬고 어제는 두 번째 만남이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상황이 좀 약간 다르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아까 얘기 중에 나왔죠. 아니 축하나는 왜 거절을 하느냐. 축하남부터 좀 받아라라고 성재준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 사실 이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00명한테 모두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역대 유례 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었죠. 축하난 받았을 때 기분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난을 받으셨을 때 기분은? 조계사에서 얼굴 봤던 느낌이었어요. 한 요 정도 거리에서 이제 뵀는데 뭐 표정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나? 답 안 할래? 네. 축하난 받은 느낌 어땠어요? 조계사에서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요? 라는 질문, 그런 취지의 질문에는 말 안 해. 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니까 뭔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민심을 받으십시오. 뭐 할 얘기도 많고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약간 뭐 멍석이 약간 깔아진 상황에서는 또 딱히 또 꺼내지는 않습니다. 아껴두는 걸까요?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윤 대통령을 계속 디스를 하는 거죠. 예, 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대 때 뭐 조사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고법 2심에서 2년형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격은 못해도 계속 디스를 하면서 자기도 국회의원 됐으니까 자기도 그 반열에 올리려는 거 아닌가. 어제도 굉장히 부적절했죠. 민심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조국 의원한테 대법원 판결 언제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기분 좋겠어요? 어디든지 때와 장소가 있죠. 그리고 그 예전에도 국회 그 당 사무실 위치 화장실 네. 옆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못난 목수가 연장 탓한다고 지금은 처음에 국회의원 되고 당 새로 생겨서 네. 뭘 우리나라 민생을 좀 보살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디스하고 좀 표신하는 이런 역할만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 제출을 먼저 한다든가 난을 좀 쫓아낸다든가 난을 쫓아내니까 쫓겨난이죠. 쫓겨난 난이죠. 네. 저런 협량의 정치, 네. 정치 신인이면 좀 참신한 모습을 보여야죠. 저는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저 조국 저 의원도 보면은 그 조상 중에 조선시대 때 유명한 유학자가 두 분입니다. 그 조국 대표 그 창녕조 씨는 네. 남명조식이라고 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칼을 차고 다니는 유학자고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 그 집안은 파병윤 씨 거기 윤증이라고 남명 아니 그 명제 충남 논산의 그 아주 유명한 유학자 집안이에요. 네. 그 사람도 공통점 벼슬을 안 했습니다. 내로남불 절대 안 하고 네. 민생 또 세도 정치 이런 거 비판하면서 벼슬을 끝까지 안 했어요. 왕이 우의정을 줘도 끝까지 안 한 이 훌륭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국민에 좀 다가가라. 좀 품위 있는 정치 좀 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수준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축하난 거절하고요. 민심을 받으십시오. 이 찰나의 순간에 민심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조국 대표랑 윤 대통령과의 만남의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혹시 기회가 되시면 대통령님한테도 조국혁신당 대표도 한번 이재명 대표 한번 회동하시듯이 지난번에 우리 조국 대표께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한번 뵐 수 있길 희망한다. 자꾸 대화에서 뭐 민생이든 경제든 뭐에 관해서 좀 대화를 해야죠. 이제 공적인 회의 장소뿐만 아니라 또 비공식 자리에서도 서로 자주 뵙고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늘 농담처럼 쉽게 하는 게 이런 말입니다. 사람 알고 보면은 나쁜 사람 없더라고. 다 좋은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서로 또 합을 찾아갈 수 있는 맞는 말씀이 많으니까. 네. 경제고 민생이고 자꾸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윤 대통령 만난 것처럼 우리 조국 대표랑 윤 대통령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황운하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창렬 교수님, 이 지금 난 거절하고요. 민심을 받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글쎄 경제랑 이런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고 하는 취지의 자리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현재로서 말이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지금 저 상태에서 란을 받지 않는 거 저것도 나름의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처럼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고 아무튼 뭐 그것보다는 조국 대표는 지금 강하고 독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명시적으로 자기 발언을 했는데 저도 이 양자 회동이 이루어지려면 말이죠. 최소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물론 신뢰가 바탕이 없으니까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만나서 신뢰를 쌓자. 이것도 말은 되는데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죠. 그래야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사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우리 사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명시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대통령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억지로 만나라고 제가 웬만하면은 만나서 대화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원칙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황운하 원내대표의 저 말을 추경 원내대표가 지금 보셨잖아요. 대단히 건성으로 봤잖아요. 진지하게 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저의 주관적 판단이긴 합니다만 저 상태에서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만남이 의미가 있을까? 성사가 되더라도 모르죠. 과거에 2015년도가 아니라 그
민정수석과 이제 검찰총장 이제 임명됐을 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저 아까 지금 사진 봅니다만 민심 받듭시오라는 얘기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했을 거라고요. 그 말 자체가 나쁜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맥락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만난다, 회동을 한다. 성과는 뭐가 있겠으며 아니 그렇게 어려웠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아무 성과가 거의 없었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두 분이 만난다 해서 저는 큰 의미 없다. 저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조국 대표의 어떤 이런 일련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멋지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비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뭐 이거저거 끌어다가 이제는 난까지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이제 보인 건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강한 비판의 어조로 이야기를 했었으면 뭐 일관성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굉장히 센 척을 하고 싶긴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섀도우 복싱하는 느낌입니다. 뭔가 센 척을 하고 싶은데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것 같다. 저 얘기가 조계사에서 만났을 때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의 취지의 연장선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송재준 의원님, 그래서 어제 굳이 짧게라도 뭐 한마디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더 좀 약간 좀 개인적으로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아까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섀도우 복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섀도우 복싱이 뭡니까? 그냥 헛발질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아무 목적 없이. 제가 봤을 때 목적이 지금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견제구보다도 오히려 지금 조국 대표가 저런 식으로 복싱을 하다 보니까 더 지금 부각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조차도 지금 부각이 됩니다. 남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유 있어 보입니까? 이재명 대표도 제가 봤을 땐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악수하고 현충일 맞이해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얼마나 여유 있어 보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 조국 대표 측에서도 보여주는 모습, 황운하 아까 원내대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거꾸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더 지금 뭔가 밀리고 있다. 뭔가 지금 촉박하다. 이거를 지금 방증한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그리고 지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랑 지금 뭐 이렇게 만남을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이 지금 축하난에서 쫓겨난이 돼버린 상태인데 그 뭐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버린 난이라도 빨리 막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뭐 해야지 뭐 이런 정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다 지금 뭐 난도 버리고 무슨 뭐 악수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난다? 저는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치 않아 보일 거라고 봅니다. 네. 만날 수 있다고 해도 그것도 적절치 않다. 만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만난다고 해도 그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지금 이 모든 얘기가 결국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만난 두 사람의 만남의 모습을 보고 쫙 흘러나온 건데 사실 이 추념식에서 그럼 윤 대통령이 조국 대표만 만났느냐?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겁니다.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랑도 만났죠. 네. 사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념식엔 참석을 했죠. 그리고 악수를 하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지금 악수를 해요. 두 사람 사실 최근에도 만났었죠. 용산에서 만났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때 용산 회동이라고 하죠. 용산에서 만나면서 앞에 먼저 나가서 악수하고 저 때도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그래서 얘기가 잘 풀리나라고 앞부분만 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고 들어가서도 또 이재명 대표 그때 가슴팍에서 이제 꺼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내용을 줄줄줄줄줄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임세훈 의원님, 조국 대표랑 이재명 대표의 약간 정치 내공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치력의 차이다. 네. 혹은 또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처음 국회의원 되신 거고 선출직이 처음 되신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쭉 이제 선출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내공과 깊이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기간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것도 하나는 제1당입니다. 그러니까 야1당뿐만 아니라 그 전체 대한민국의 1당이기 때문에 1당으로서의 본인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뭐 품위와 채통이나 이제 또 대통령과의 그
있어야 되는 그 소통 그런 것들을 분명히 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제3당 폄하가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당과 어떻게 보면 좀 무겁게 그 품위를 갖추고 또 집권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일당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도 전혀 변화하지 않고 민심과 어긋난 행동을 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도 여러 가지 됐고요. 그러니까 뭐 봐서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현충일이라는 그 자리의 무게감과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위치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반갑게 이제 맞아 주신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굉장히 뭐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 모습 하나만 저희가 뭐 놓고 보는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다른 입장을 보인 두 사람인데 근데 현충일 이 추념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누구랑 누가 만났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국 윤 대통령의 민심 받들라 이재명과는 반윤연대 과시도. 네. 무슨 얘기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측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혁신당 측 조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와 원구성 등 22대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영걸 대표님. 네.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사실 약간 다루 개별로 여긴 웃으면서 악수하고 여기는 민심 받으십시오. 여기서 약간 노선이 좀 따로 가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회 22대 국회가 시작됐으니까 192석이라는 힘으로 같이 손잡고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국회 개원 협상만 해도 지금 뭐 사상 초유로 여당이 참여 안 하고 야당이 단독 국회한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이나 산정한 법안을 야당 주도로 192석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어제 현충일 날 같이 그 동작 국립묘지를 같이 네. 돌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게 그런 뭐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좀 보인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나는 태도가 조국 의원은 뭐 민심 받으십시오 하고 상당히 거칠었고 네.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부드럽고 마음이 보기가 편하지요. 조국 의원이 왜 저렇겠어요? 조국 의원을 지지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민주당이 현실 영합적인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좀 강하게 싸워라. 이런 지지자들이 호응하기 위해서 조국 의원이 저렇게 민심 받으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 수준을 높여서 그럴수록 더 부드럽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조국 의원이 아직은 저 정치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웃는 낯으로 대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